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3일 목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테네시주 주도인 내슈빌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엔티오크라는 고등학교 식당에서 17세 이하교 남학생이 권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여학생 1명이 숨졌으며 총격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내슈빌 당국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낼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이민자들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군을 멕시코와의 국경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첫날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에서 약 308명을 체포한 것으로 톰 호만 국경 총수가 밝혔습니다. LA 한인회가 산불 피해와 관련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영어권의 시조를 소개하고 시조 쓰기를 권장해 오고 있는 세종문화회가 매년 2월 7일을 세계 시조의 날로 제정해 선포하며 제1회 세계 시조의 날 특별 기념식을 오는 2월 7일 금요일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스트리밍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14일 LA 한인타운에 있는 남가주 교회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 사회 봉사단체 산하 LA 산불 이재민 회복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피해자 돕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 조찬 국가기도회가 열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도회에서 설교한 주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맹비난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협정에 따라 가자 지구에서 471일간 억류돼 있던 이스라엘인들이 지난 19일 오후 6시 직전 이스라엘 국경을 넘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한인 2세들이 주도하는 찬양 집회가 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주 타겟층은 젊은 성인들이지만 어린이들부터 노년층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게 준비되고 있다고 찬양 집회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테네시주 주도인 내슈빌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내슈빌 시내에서 10마일 떨어진 엔티오크 고교의 식당에서 17세 이하교 남학생이 권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여학생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총격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내슈빌 메트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2명이 각각 팔과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슈빌에서는 지난 2024년 3월 한 기독교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7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루속히 끝낼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러시아가 미국과 기타 국가들에 판매하는 모든 것에 대해 높은 수준의 세금과 관세, 제재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이민자들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군을 멕시코와의 국경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멕시코 국경 지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에서의 위협을 침략으로 규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군을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히고 국방부에 국경을 봉쇄하고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고 이들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군은 이민자 체포는 물론 마약 밀수품 압수와 차량 수색, 국경 통과자 저지 등 법 집행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란이나 국내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첫날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308명을 체포한 것으로 톰 호만 국경 총수가 밝혔습니다. 이민 단속국 요원들은 미국 전역의 20여 곳의 지역 사무소별로 형사범죄 외국인 70만 명을 체포하는 작전에 돌입했고 학교나 교회, 병원 등 민감 지역들에서도 이민 단속이 허용돼 숨을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 돌입한 트럼프 정부가 첫날에만 308명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가 산불 피해와 관련해 성금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주 전역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LA의 대형 산불들이 잇따라 발생한 후 마스크와 이불 등 구호품을 모집해 자선단체와 구들에 전달했던 LA 한인회는 지난 21일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피해 산정과 피해 기준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의 영어권의 시조를 소개하고 시조 쓰기를 권장해 오고 있는 세종문화회가 매년 2월 7일을 세계 시조의 날로 제정해 선포하며 제1회 세계 시조의 날 특별 기념식을 오는 2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스트리밍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시조의 날을 제정하는 목적은 시조의 글로벌 인식을 높이고 그 문화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는 매년 2월 7일 세계 시조의 날에 교육자와 시인들이 시조 워크숍, 시조 낭송회 또는 시조 모임과 같은 지역 행사들을 주최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시조 프로그램과 활동이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2월 7일 특별기념식은 수잔나 송 전 CBS 앵커의 사회로 진행되며 세계 시조의 날 선포식에 이어 한국 고시조 낭송, 세종문화회 시조 경연대회 수상자 중 20여 명의 영어 시조 낭송과 달로 보내는 타임캡슐에 실린 시조 낭송이 포함됩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지난 14일 화요일 LA 한인타운에 있는 남가주 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봉사센터 산하 LA 산불 이재민 회복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피해자 돕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재민 회복지원본부를 통해 사회단체 및 시민들의 후원금과 물품을 기부받아 산불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불로 인한 공기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를 남가주 교협에서 5만 개, 세계 선교사 연합회에서 5만 개, 글로벌 블레싱 미션에서 5만 개를 기부받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글로벌 메디컬 선교회에서 신발과 위생장갑을 전달받았고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담요 100장을 기부받아 이 모든 물품을 이재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조찬 국가기도회가 열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도회에서 설교한 주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기도회 설교자였던 메리언 에드거버그 주교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교회 대중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메리언 에드거버드는 워싱턴 DC의 성공회 주교로 어제 설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를 언급했는데요. 신이 자신을 구해 미국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Over the past 8 years, I have been tested and challenged more than any president in our 250-year history, and I've learned a lot along the way. The journey to reclaim our republic has not been an easy one, that I can tell you. Those who wish to stop our cause have tried to take my freedom and indeed to take my life. Just a few months ago in a beautiful Pennsylvania field, an assassin's bullet ripped through my ear. But I felt then and believe even more so now that my life was saved for a reason. I was saved by Go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마지막으로 군악대가 부른 찬양곡이 현재 온라인상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 찬송가에서 348장, 찬송가의 제목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더 친숙한 찬양이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협정에 따라 가자 지구에서 471일간 억류돼 있던 이스라엘인들이 지난 19일 오후 6시 직전 이스라엘 국경을 넘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휴전 때와 같이 가자 주민들과 가면을 쓰고 무장한 수십 명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가자시의 광장에 도착한 인질들을 맞았습니다. 인질 3명은 적십자 차량으로 옮겨져 가자 지구내 이스라엘군 초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IDF와 이스라엘 보안청 군인들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 국경까지 차로 이동했으며 이스라엘군에 성공적으로 인도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울고 있는 가족들의 감격적인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한인 2세들이 주도하는 찬양 집회가 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LA에서 열립니다. 단결, 영적 성장, 그리고 강력한 예배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코리아타운 예배 세션은 예배와 기도의 밤의 주 타겟층은 젊은 성인들이지만 어린이들부터 노년층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수천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에게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기존의 신자들에게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교회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고 덧붙였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소폭 내려가면서 더 춥겠습니다. 밤부터는 기온이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무척 춥겠는데요. 그러나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비교적 따뜻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밤 최저 기온 7도 예상됩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